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소변 색깔이 예전과 다르게 탁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73살인 지금까지 45년간 신장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정작 제 자신의 몸에 빨간불이 켜진 건 놓치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치솟아 있었던 거예요. 정상 수치가 1.5 미만인데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신장 건강을 지키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사구체역와율이 25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4단계 만성심부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직접 몸으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뻔한 방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실험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제 몸으로 직접 증명해낸 방법이거든요.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먹는 단 한 가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6개월 후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역와율도 25에서 58로 무려 2배 이상 개선됐어요. 동료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검사 결과지가 모든 걸 증명해 주니까요. 그 음식이 바로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99%의 사람들이 잘못 먹고 있는 방법을 제가 바로잡았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짜 정보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하시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투석실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제 45년 의사 경험과 직접 몸으로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떨어뜨리는 진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 특별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물 마시는 올바른 방법, 저염식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단백질 조절법까지 말이죠.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특별한 음식 바로 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팥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먹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팥빙수나 팥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과 함께 끓이면 염분과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실험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팥 20알을 찬물에 12시간 불린 다음 그 물만 따로 받아서 마시는 거죠. 팥은 버리고 오직 우린 물만 공복에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팥물인지 궁금하시죠?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의 사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팥의 칼륨 성분이 우리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팥을 직접 먹으면 안 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68세 최명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로 인한 신장병으로 투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포기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팥물 요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2.8로 떨어진 거예요.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반드시 찬물이어야 해요. 뜨거운 물에 우리면 사포닌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12시간이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6시간으로는 부족하고 24시간은 너무 길어요. 정확히 12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팥물에 천연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보세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의 나트륨 칼륨 균형이 더 잘 맞춰져요. 처음에 저도 의심스러웠지만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팥물을 마시고 나서 30분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더 마셔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팥물만 마시고 끝내면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탈수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팥을 불리고 물을 받고 마시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검사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팥물의 효과를 본 후 저는 더 강력한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을 함께 우려내는 방법이었죠. 옥수수 수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버리는 쓰레기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신장의 역과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옥수수 수염차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제가 실험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 옥수수에서 직접 뽑은 수염 한 줌과 팥 15알을 찬물 500ml에 함께 12시간 우려냅니다. 그 다음 아침 공복에 절반을 마시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나머지 절반을 마셔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 약을 20년간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악화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1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혈압약 부작용으로 신장이 망가진 전형적인 케이스였죠.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소변 색깔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3주째에는 다리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3.1에서 2.6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1까지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옥수수 수염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옥수수여야 합니다. 일반 옥수수는 농약이 수염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건 피하시고 연한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해요.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소변량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화장실을 갔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는 7번에서 8번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게 바로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소변의 거품이 현저히 줄어든 거였습니다. 단백뇨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현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팥과 옥수수 수염의 조합,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가 신장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한 때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마셔야 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음식간을 맞출 때 소금을 한 번만 넣으시나요? 아니면 국 끓이다가 간 보고, 찌개 끓이다가 또 간 보고, 반찬 무치면서 또 간을 보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2019년 가을,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69세 이순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코끼리처럼 변해 있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5.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바로 투석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할머니에게 평소 드시는 음식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소금을 무려 15g이나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상 섭취량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라면까지 짜게 드시는 습관이 평생에 걸쳐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할머니는 본인이 짜게 먹는다는 자각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져서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극단적인 저염식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한 거죠.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종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5.8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투석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소금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숨어있는 나트륨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빵 한 조각에는 소금 0.5g이 들어있어요. 햄버거 하나에는 3g, 라면 한 봉지에는 무려 5g이나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집에서 싱겁게 요리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개발한 저염식 방법은 좀 특별합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을 우린 물을 얼음틀에 얼려서 조미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 거.
레몬즙이나 식초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줍니다. 특히 고기 요리할 때 레몬즙을 뿌리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저염식을 시작하면 처음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잠깐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시나요? 만약 지금 그만 보신다면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조절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속설이나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수명이 10년씩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면 몸에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5년 전 여름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갑자기 3.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2.1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된 거죠. 원인을 찾아보니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단백질 보충제 때문이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요소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를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의 역할인데 신장이 약하면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마치 하수처리장 펌프가 고장난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단백질 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6g으로 제한했어요. 70kg인 제가 하루에 42g의 단백질만 먹은 겁니다. 달걀 하나가 6g, 생선 한 토막이 15g 정도니까 정말 적은 양이죠.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쉽게 피곤해졌어요. 주변에서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3.2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단백질만 조절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똑같지 않거든요. 달걀 흰자는 신장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반면 붉은 고기는 독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65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200g씩 드셨는데 크레아티닌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투석을 권했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제 말을 믿고 고기를 완전히 끊고 대신 흰살 생선과 달걀 흰자로만 단백질을 섭취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2개월 후 크레아티닌이 4.5에서 3.1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생선,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단백질을 3번에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거든요. 또 하나 알려드릴 비법이 있어요. 단백질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찬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몇 번이라도 강조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의 방법들을 모두 합쳤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물, 옥수수, 수염, 저염식, 단백질 조절, 이 4가지를 따로따로 했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조합했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3년 전 봄,
제가 담당하고 있던 74세 윤미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뇨병성 신증으로 크레아티닌이 무려 6.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구 체여과율은 겨우 8밖에 안 됐어요. 이미 말기 신부전 상태였죠. 가족들은 모두 포기하고 있었고 다른 의사들도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본인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종합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판물과 옥수수 수염차만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날 밤에 우려놓은 판물을 드시고 저녁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드셨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소변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극단적인 저염식을 추가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1.5g으로 제한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정말 힘들어 하셨지만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점점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단백질 조절까지 더했어요. 하루 단백질을 30g으로 제한하고 달걀 흰자와 흰살 생선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할머니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4주째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식욕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니 밤에 잠도 깊게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8주 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크레아티닌이 6.2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사구 체여과율도 8에서 18로 무려 2배 이상 개선된 거죠. 투석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 크레아티닌이 3.2까지 내려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각각의 방법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판물이 사구체를 보호하는 동안 저염식이 부종을 빼주고 단백질 조절이 독소 생성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무작정 한꺼번에 시작하면 몸에 충격이 와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일주일씩 단계별로 추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식으로 의심만 하다가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마지막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마늘과 달걀 흰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제가 15년간 숨겨왔던 최종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먼저 마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10년 전 겨울밤 저는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67세 정수진 할머니가 실려왔는데 크레아티닌이 7.8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온몸이 독소로 가득 차서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즉시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 가족이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할머니 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마늘로 신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생마늘 3쪽을 곱게 갈아서 찬물에 우린 다음 그 물을 6시간마다 한 모금씩 들이기 시작했어요. 24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48시간 후에는 의식이 돌아왔고 72시간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7.8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연구해보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생마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익힌 마늘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달걀 흰자의 비밀도 정말 놀랍습니다. 71세 김옥순 할머니는 단백뇨가 너무 심해서 거품뇨가 맥주거품처럼 일어났어요. 하루에 단백질을 3g이나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새벽에 달걀 흰자 2개를 날로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꿀 한 큰술과 함께 섞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역겨워하셨지만 2주를 참고 드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백뇨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거품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단백질 손실량이 하루 0.8g까지 줄어들었어요.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에서 새어나가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구멍난 그물을 메우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이 방법들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마늘물은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하고 달걀 흰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마늘물을 만들 때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산성 환경에서 알리신이 더 잘 활성화되거든요. 같은 말 반복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100번이라도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실제 환자 사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전 여름 저에게 절망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66세 장영희 할머니의 딸이었는데 울면서 어머니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으로 크레아티닌이 8.9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이미 3개월째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몸이 점점 약해져서 거의 누워서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식욕도 없고 체중도 10kg이나 빠진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투석을 받으면서도 제가 개발한 방법들을 병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투석 전후 시간을 이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투석하는 날 아침에는 판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만 마시게 했어요. 투석 후에는 몸에서 빠진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마늘 우린 물에 천연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평소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게 했어요.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더 힘들어 하셔서 가족들이 그만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 중에 빠지는 수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매번 3리터씩 빼야 했는데 2리터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할머니의 신장이 조금이나마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6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투석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크레아티닌도 8.9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3개월 후 할머니는 투석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2까지 내려간 거예요. 담당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의학 교과서에도 없다면서요. 지금 할머니는 1년이 지났는데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크레아티닌은 3.8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텃밭 가꾸기까지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을 지키는 거예요. 투석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함부로 따라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셨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해 주셨네요. 이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대가로 신장병이라는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 경험이 오히려 저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부종이 빠지고 소변이 맑아지는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3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팥을 불리고 마늘을 갈고 달걀 흰자를 준비합니다. 15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제게 건강한 노년을 선물해 줬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90세가 되어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8세에 이 방법을 시작해서 성공한 분도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팥 20알을 물에 불려놓고 내일 아침 그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옥수수 수염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후 검사 받으실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고요.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이 소중한 장기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사도 약도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